안녕하세요. 영양척척 박사, 영척박의 큰언니, 영양사 슬비아입니다. 당뇨는 대표적인 국민 만성질환인데요. 가장 최근 발표된 2020년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이고 특히 65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10명 중 3명이 당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은 특히 당뇨가 심각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의 당뇨 유병률은 10.4%로 세계 평균 4.7%보다 약 2배가 높습니다. 급증하는 당뇨 환자로 인해서 2016년 당뇨로 인한 연간 진료비는 이미 2조 원을 넘어서 당뇨는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뇨는 다치거나 뼈가 부러진 것처럼 눈에 보이는 질환이 아니고 또 초기에는 증상 역시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당뇨라는 질환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하더라도 신뢰도 있는 정보가 아닌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를 바탕으로 오히려 당뇨에 해가 되는 방법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당뇨 환자를 만나다 보면 당뇨에 대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약만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당뇨약은 한 번 먹으면 끊지 못한다고 하니 약을 먹지 않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거야. 부모님이 당뇨가 있으니까 나도 당뇨가 있는 것은 당연해. 당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밥은 먹지 않겠어. 당뇨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당을 줄여야 해. 설탕이 당뇨에 나쁘다고 하니까 음식할 때 매실액이나 꿀만 넣어요. 등등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지겨울 수는 있지만 당뇨라는 질환이 무엇이고 왜 발생하며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떠한 원리로 치료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정확히 알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구독자 여러분이 올바른 정보를 찾아내고 본인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당뇨란 무엇이고 왜 발생하며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당뇨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뇨란 무엇인가요? 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요 속에 당이 있다는 말인데 왜 소변에 당이 있으면 안 될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분해되어 체내로 흡수되게 됩니다. 당연하죠.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당, 즉 탄수화물은 체내로 흡수되기 위해 분해가 되어 포도당으로 변환이 된 후 몸속의 췌장이라는 곳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인슐린의 도움 없이는 포도당은 체내로 흡수가 되지 않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요즘 탄수화물이 공공의 적처럼 나쁜 영양소로 취급을 받고 있는데 사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무슨 역할을 할까? 자,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 열량을 내는 에너지원으로 근육, 뇌, 온몸의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포도당의 반 이상을 우리의 뇌, 즉 우리의 머리가, 두뇌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몸의 다른 세포들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굶거나 심한 다이어트를 하면 머리가 띵하고 안개가 낀 것 같고 두뇌 회전이 느려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뇌에서 필요한 필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아침 식사 습관은 뇌에 에너지를 공부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탄수화물, 당, 포도당 등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탄수화물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눌 수 있는데 다당류는 소화가 되어 단당류가 되어야만 체내에서 흡수를 할 수 있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한 종류이며 단당류입니다. 예를 들면 밥은 다당류 탄수화물에 해당하고 밥이 분해가 되면 포도당의 형태가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인 뜻을 이해하시면 훨씬 쉬우실 것 같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도움 없이는 포도당은 체내로 흡수되지 않아 사용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상태가 당뇨의 상태입니다. 즉, 피 속에 혈당 안에 포도당이 많은 상태가 되겠죠. 여기에 당뇨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않아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즉 인슐린의 절대량이 부족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췌장에서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었지만 분비된 인슐린의 작용이 효과적이지 못해 포도당이 체내로 흡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2형 당뇨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슐린은 포도당 조절에 관여해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체내가, 그러니까 우리 신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계속해서 필요 이상의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세포의 과부하가 생겨 췌장세포는 점차 기능을 잃게 됩니다. 즉, 인슐린이 많아도 적어도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해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몸 안으로 들어가고 정상이라면 그러니까 10개만큼의 인슐린이 필요한데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10개가 아니라 15개만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몸에서는 15개만큼의 인슐린을 생성하느라 췌장세포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원리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약물이 개발되어 있고 당뇨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인슐린 저항성은 식습관과 생활습관 변화에 의해서 개선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당뇨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은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 누구는 당뇨에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고 그리고 나는 비만도 아니고 부모님도 당뇨가 없는데 난 당뇨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을 맨날 먹는데도 괜찮은 것 같고 나는 그런 음식들을 먹지도 않는데 당뇨가 있고 자, 당뇨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셨죠? 자, 당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종적인 부분이 있는데 인종적으로 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계에서 당뇨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서양과 달리 남자가 여자보다 1.5배 이상 높은 발병률을 보여요. 그리고 과체중이나 비만일 경우,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져서 당뇨 발생에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뇨에도 스트레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약물의 복용으로 인해 당뇨가 2차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전의 영향도 있어요. 부모, 형제, 자매에게 당뇨가 있는 경우 당뇨 발생률이 높아지고 연령은 중년 이후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출산 시 4kg 이상의 아기를 출산한 경험이 있거나 임신성 당뇨가 있었던 경우에도 당뇨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도 당뇨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다낭성 난소증후군, 수면 무호흡증 또 당뇨의 위험인자가 됩니다. 자, 수면 무호흡증 있으신 분 요즘 많으시죠? 이것도 당뇨의 인자라는 부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듯 당뇨 발생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사탕이나 초콜릿과 같은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당뇨가 발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인종, 그리고 가족력, 성별, 나이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체중, 식사, 혈압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뇨의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흔히 3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다뇨, 다식입니다. 갈증이 심해서 수분 섭취가 증가하고 많은 수분 섭취와 당뇨로 인해 소변을 자주 보게 되죠. 그리고 포도당이 효과적으로 체내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허기를 쉽게 느껴 많이 먹게 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체중이 빠지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하는데 둘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체중이 빠지는 경우는 먹는 음식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고 체내로 흡수되지 않게 되면 체중 감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는 허기를 느낄 때마다 지속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결과를 가져와 체중이 증가하게 되죠. 당뇨 환자의 체중 증가 또는 감소 모두 이해 가시죠? 그런데 병원에서 환자를 만나다 보면 나이가 든 환자일수록 체중 감소가 뚜렷하고 젊은 환자일수록 체중 증가에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심한 피로감과 에너지가 없음을 호소하고요. 또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도 있습니다. 또한 감염이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생기고 손을 베거나 다쳤을 때 회복이 더딘 현상도 있습니다.
그 외에 손과 발끝이 따끔따끔하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증상들은 당뇨의 증상인데 이 모든 것을 겪는 분들도 있고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겪는 분들 그리고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혹시 당뇨를 의심하고 있을 때 이러한 증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당뇨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고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와 같은 당뇨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의 진단 방법과 당뇨병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에 관한 질문 및 궁금증은 아래 댓글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